몸이 너무 많이 피곤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몸살이 나서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특히 생리 때가 되면 꼭 몸살을 해서 몸살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맑은두 도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한약이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한의원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들을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처방을 결정해서 조제하고 한약 처방을 내기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한약이 있을 때 이 코너를 녹화를 하게 될 거고요. 생생한 진료실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제일 공감이 갈 만한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한약이 있냐라는 질문을 예상외로 많이 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그럴 때에 적절한 한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의 질환이나 증상군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한약 처방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한약이라는 작은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리 때만 되면 특별히 몸살 통증을 앓는 여성분을 위한 한약 조제 이야기입니다. 몸이 너무 많이 피곤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몸살이 나서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특히 생리 때가 되면 꼭 몸살을 해서 몸살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한 1년 정도 전쯤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이제 저희 한의원으로 오셔서 관련된 처방을 받으셔서 한 2제 정도 이어서 복용을 하셨던 환자분인데요. 한 1년 만에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서 새롭게 일이 좀 바빠지기도 했고 원래는 보직이 변경되어서 또 약간 부담감을 갖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증상이 심한 건 아니지만 약간 피로감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병이 생기기 전에 좀 관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찾아오셨죠. 작년에 2차례 이제 제가 처방해 드렸던 한약은 그 베이스가 동일한데요. 처방명은 감이화정전이라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체 상황이나 증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같은 처방 베이스로 해서 조금 약재를 조정해서 지어드렸습니다. 감이화정전은 청강의감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인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로성 감기, 즉 심신의 피로 또는 허약 체질의 감기를 다스린다 라고 했거든요. 증상은 열이 나고 팔다리가 힘이 없고 머리는 무겁고 뼈마디는 조금 쑤시듯 아프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온몸이 나른하게 늘어지는 증상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연으로 쌍화탕을 기본으로 해서 변형시킨 처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쌍화탕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쌍화탕입니다. 약국의 드링크제로도 팔고 있는 그 이름인데요. 한의원에 저한테 오셔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리고 감이화장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처방해 드렸을 때 좋은 반응을 보였던 환자분들의 호소 내용을 그분들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요 며칠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무리를 했더니 좀 피곤하기는 했었는데 피곤하다가 이제는 약간 몸살처럼 몸이 으실으실하고 좀 아픈 기가 있고 머리도 좀 팅하고 그래요. 옛날부터 몸이 좀 냉하고 몸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무리하거나 날씨가 춥고 이러면 몸살이 너무 쉽게 왔어. 열이 조금 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식은땀이 좀 나는 것 같고 땀이 났다가 식으면 으실으실하게 춥고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열도 조금 있고 머리도 조금 아프고 몸살도 조금 있기는 한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힘이 없고 축 늘어지는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피곤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쯤 말씀을 드리면 도원장 저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겪어본 일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몇 마디를 했는데도 이건 내 얘긴데 나도 저런 거 자주 겪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이화정전 또는 쌍화탕이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든지 본인이 겪어본 증상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겪어보지 않은 증상들은 저희는 공부를 하니까 알지만 공부하지 않는 일반 분들은 낯설고 이제 생경할 수밖에 없거든요. 약재 구성은 이렇습니다.
백작약, 속지황, 당귀, 천궁, 그리고 황기, 백출, 계피, 감초, 생강대추. 제가 오늘 환자분을 위해서 이 감이화정전이라는 처방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처방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얘가 기본적으로 몸살 감기에 쓰는 약이기도 하지만 감이화정전의 구성 안에 보면 백작약, 속지황, 당귀, 천궁이라는 이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약재가 사물탕이라는 처방의 구성 약재입니다. 사물탕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피와 연관된 제반 질환이나 증상들을 개선하는 처방에 통용되어서 사용될 정도의 약입니다. 예를 들면 출혈이나 여성분들의 생리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출산 관련된 문제들, 빈혈 문제나 말초 혈액순환 문제나 이런 상황들에서 사물탕이 기본 베이스가 돼서 거기에 여러 약재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많이 다스려 왔었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처방인데요. 오늘 한약을 의뢰하신 환자분의 경우에도 생리 주기에 맞추어서 몸살이 특히 심해지니까 혈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 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감이화정전이라는 처방이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투약을 해서 유효한 효과를 얻었고, 덕분에 올해도 다시 해당 처방을 이제 찾게 되신 거죠. 제가 오늘 이 처방이랑 케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배란기에 그럴 수도 있고요, 출혈기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주기에 따라서 증상이 변동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호소증을 다스리는 처방 외에도 그 생리 주기라는, 이제 한의학적 표현으로는 혈증이라는 부분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꼭 이번처럼 생리 때 몸살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월경전 증후군이 제일 대표적이죠. 생리가 가까워지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 외에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것들이 기존에 본인이 대처하던 대응법으로 잘 대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의원을 찾으셔서 적절하게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오늘 환자분도 그렇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증상들을 앓고 있습니다. 한의원이 좀 특이한 게 가벼운 증상으로 잘 안 오세요. 얼마 안 된 증상으로는 잘 안 오고, 한참 묵은 증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 갔다가 선생님들께서 잘 치료하셨던 것들은 이제 나았으니까 안 오시고, 다 갔다가 잘 안 낫는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하던 일을 갑자기 중단을 하고 건강관리에만 전념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처럼 매년 꼭 1년이 다 되지 않아도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그럴 때마다 병이 심해지지 않게, 그리고 병이 오래가지 않게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해주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발병의 횟수도 좀 감소를 하고, 발병했을 때 강도도 조금 줄어들고, 발병하더라도 빨리 낫고, 그리고 내년보다는 또 그 다음 해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가면 한약을 복용하는 횟수나 치료를 하는 일수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지만 몸은 차츰 건강해질 거고 덜 아픈 몸이 되어 갈 거라는 거죠. 병이 나면 크게 번지기 전에 초기에 치료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건 더 좋은 거죠. 소를 잃고 오셔도 저는 진료를 받을 거고요. 외양간이 부서져서 오셔도 진료를 받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이 조금 부서지려고 할 때, 그때 미리 찾아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당연하게도 질병을 잘 치료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한의사가 더 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습관, 건강을 위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친절한 한의사 맑은두 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